오늘 서울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공포를 넘어 재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 요즘 맑고 깨끗한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이 방독면, 오늘 아침 서울의 시내버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그 홈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유독 미세먼지가 심했던 2019년 가을이 오면서 깨끗한 공기 좀 마셔보나 했더니 아직 본격적인 황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번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올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300만 대를 넘을 거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공기청정기 각축전이 되었는데요. 한 예로 에어 엔진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발뮤다는 올해 2월 자기 나라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발뮤다 더 퓨어를 런칭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품 중에 나에게 맞는 공기청정기는 어떤 제품인지 또 공기청정기 구매 시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필터 등급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필터 등급은 세미 헤파인 E11 등급부터 헤파 필터인 H14 등급까지 있는데요. 필터의 등급이 높을수록 먼지 제거율이 높아지고 제거할 수 있는 먼지의 크기 또한 작아집니다. 그럼 필터의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궁금함도 생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필터의 등급이 높다는 건 섬유 재질이 더욱 촘촘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부분인 공기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죠. 물론 울파급에 이를 상쇄하고도 뚫을 만큼의 팬 출력이 된다면 아주 좋은 공기청정기가 되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술적 한계로 아직까지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미 헤파인 E12 등급만 돼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필터 등급이 낮을수록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먼지보다 더 작은 각종 세균들과 바이러스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터 등급이 낮다는 건 먼지만 적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세균들도 적게 걸러낸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 데이터 수치 비교만으로도 E11과 H13의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E11은 PM 0.5 이상의 먼지가 10만 개 있다고 가정 시 5천 개의 먼지가 남는다는 것이고 H13은 PM 0.3 이상의 먼지가 10만 개 있다고 가정 시 50개의 먼지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필터 등급은 H13 이상을 채택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 방식입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필터 방식은 보통 기계식 필터 방식으로 프리필터를 통해 큰 먼지를 걸러내고 헤파 필터에서 초미세먼지와 각종 세균들을 걸러내며 마지막으로 할수탕 필터에서 유해가스, 퇴집 중후군 물질, hir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몇몇 제조사들은 정화 능력을 올리기 위해 기능을 더 추구한 필터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무풍 큐브로 유명한 삼성과 연예인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스웨덴 블루에어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필터 방식의 전기 집진식 방식을 추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계식과 전기 집진식 방식이 합쳐진 방식이라 필터식보다 뛰어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제조사들은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고 하지만 살짝 찜찜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필터식이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퓨라와 에어글 그리고 에어로사이드가 기존 필터 방식에 나사가 우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개발한 PCO 강촉매 산화 기술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기계식 필터 방식으로 먼지와 입자가 큰 세균들을 걸러내고 필터로 제거하지 못한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바이러스들은 PCO 강촉매 산화 기술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에어퓨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600P는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된 라돈까지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정화 능력만 따진다면 현재 가장 완벽한 공기청정기 필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는 공기청정기 면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필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정하고자 하는 장소의 면적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원에서는 거실 면적 크기의 1.3배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33제곱미터가 되는 거실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면 33제곱미터 곱하기 1.3
즉 적어도 42.9제곱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에 표기되어 있는 면적 기준이 최대 풍량으로 작동했을 때 적용되는 면적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가동 수준에서 맑은 공기를 원하신다면 소원에서 권장하는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면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아파트 면적이 99제곱미터면 평균 거실 면적은 26.7제곱미터에 소보원 공식을 적용하면 권장 공기청정기 면적은 34.7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유명 제조사나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조사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표준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공기청정기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일 기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인증 종류는 크게 CA 인증과 CADR이 있는데요. CA 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으로서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 표준 인증 마크입니다. CADR이란 국내와 달리 해외 공기청정기에 유용한 지표인데요. 1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에는 우선 공기청정기의 면적을 확인하시고 이 CADR 수치가 높은 걸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지비용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필터 교체 비용과 제품 내부 청소 비용입니다. 필터의 교체 주기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1년을 교체 주기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재 최고의 필터 방식인 에어퓨라의 600P를 예를 들어보면 각각의 필터 교체 주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1년으로 환산해보면 매년 필터 교체 비용으로 6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0만원이면 LG나 삼성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대략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해줘야 할 제품 내부 청소 비용도 있는데요. 팬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모든 제품은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필터를 쓴다 하더라도 필터가 100% 모든 먼지를 걸러내주는 건 아니기에 공기청정기 또한 예일 수는 없죠. 필터를 통과한 극소량의 먼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품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가로 청소가 불가능하기에 각 제조사로 연락을 해 청소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공기청정기 구매 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가 청소 여부 확인입니다. 청소 여부를 체크할 곳은 총 두 군데인데요. 필터 커버와 필터 사이의 공간, 그리고 먼지 센서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공기가 들어오는 흡입구와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특히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LG 퓨리케어는 커버를 분리하고 필터만 제거해주면 이 공간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반면 몇몇 공기청정기는 청소하기가 너무 불편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지 센서 청소 여부입니다. 먼지 센서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먼지 센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의 무풍 큐브처럼 막혀있어 자가로 청소가 불가능한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AS 신청을 해야만 청소가 가능하니 먼지 센서 청소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부가 기능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잠금 기능이 있으면 유용할 테고 자주 여행이나 출장을 가신다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IoT 기능이 있으면 편리할 것이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상과 숫자로 표기해주면 쉽게 집안 공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풍량에 따른 소음도 꼭 체크해 봐야겠죠. 다만 이런 부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필터 등급, 두 번째 필터 방식, 세 번째 전용 면적, 네 번째 인증 마크, 다섯 번째 유지 비용, 여섯 번째 자가 청소 여부, 일곱 번째 그 외 부가 기능.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참고사항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청정기 구매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부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밑에 엄지척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가격대별로 추천드릴 만한 공기청정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만원짜리 하나 둘 3개니까 18만원, 이거는 4만원, 이거는 22만원, 총 44만원. 헐, 공기청정기 한 대 값이네.